선거는 끝났어요. 아직 뭐 누구 이름 막 부르고 이런 게 사실은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강의라기보다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 사는 얘기를 하고 또 제가 힘든 것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힘든 것도 얘기하고 이런 거 그냥 그 예전에 그 온돌방 마룻바닥에다가 이불 이렇게 놔두고 다리 밀어 넣어놓고 그냥 고구마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20대들은 이렇게 커피 하나씩 들고 커피숍에 앉아서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 친구들하고 커피숍에 만나러 갈 때 야 오늘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야. 다들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오도록 해. 그리고 오늘 주제는 청년의 미래야.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강연 제목이 그렇게 정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으나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얘기는 막 그래도 주로 우리 사는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꼭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인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5차, 6차, 7차 산업혁명이 와도 사라지지 않을 우리들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꽃 이렇게 가끔씩 한번 보고 야, 꽃 보고 와, 이 꽃 진짜 좋다 이러면 꽃이 좋을까요? 자기가 좋을까요? 꽃이 야, 예쁘다 그랬다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나 정말 진짜 못 살겠네.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죠. 자기가 좋죠.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하늘 이렇게 보고 야 오늘 하늘 진짜 죽인다. 하늘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이러면 하늘이 좋을까요? 자기가 좋을까? 자기가 좋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수를 막 치면 제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이 소리를 지르면 제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그리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 박수 쳐주고 소리 질러야 될 사람은 이렇게 연예인이나 저 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나하고 여기 손잡고 온 옆에 사람일까요? 옆에 사람이겠지. 옆에 사람에게 박수 한번 치세요. 네,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옆 사람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나를 이끌고 온 사람 누굴까요? 자기 아닐까? 네, 그죠? 자기지 뭐. 자기한테도 박수 아끼지 말고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의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사람이 마음 편하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차 산업혁명은 뭐 기계가 물자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물자의 과잉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생겨나고 일하는 사람과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자본가가 생겨나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으로 인해서 전자혁명으로 인해서 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전화기가 나오고 세탁기가 나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은 50%가 전부 다 일하는 직업이 가정부였지만 세탁기가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성도 다른 직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어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여성의 삶의 질 그리고 남성의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됐다. 뭐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물자를 만들어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고 그러나 필연적으로 정치적 변혁도 동반해 왔고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거쳐왔지만 혁명인 줄도 모르고 거쳐와서 인터넷을 쓰면서 이게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었나 이런 시기를 거쳐오면서
대량 생산 속에서도 혼자 쇼핑몰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개인적 욕구를 드러내기도 하고 카톡도 하기 시작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점점 개진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아직 완성된 단계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혁명의 단계 속에서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와 있다 그러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도 그게 뭔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학교에서 들으시고 저는 오늘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청년은 이 땅의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는 사실인 거니까 대신 청년을 이렇게 남자 20대, 여자 20대 이렇게 퉁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 이렇게 퉁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무슨 청년위원회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서 청년을 자꾸 액세서리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 말이 청년이라 그러지 얼마나 다양한 인생들이 있겠냐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하죠. 그런 걸로 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청춘인 것 같아요. 계속 아파집니다. 계속 아파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여기 오신 청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뭔가 용기를 얻을 것 같다.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의 미래에 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지금 빨리 자리를 양도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것이 낫다. 다만 저는 오늘 청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해결을 해드릴 능력은 없으나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픈 저의 이야기를 해서 나는 살만하구나 이런 용기를 느끼게는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과 통합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 걸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지혜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어른들은 다 철이 든 사람들인 거죠. 아이고 오늘은 깨 걷어야 되겠다. 아따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달력 안 봐도 언제 씨 뿌리고 언제 곡식을 거두고 언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게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철 사시사철이 몸 안에 다 배어 있어서 그걸 그냥 자동으로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의 지혜를 청년들이 배우되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40대 이상은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결혼하니?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거 물어봐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언제 취직하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야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취직? 너 일 안 할 거니? 일하고 싶지. 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왜 일 안 하니? 왜 일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물어볼 거면 째깍 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이 되는 사회를 기성세대가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저시급은 10,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도 뭐 좀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거기 제일 뭐 많이 사 먹는 사람 누굽니까? 애들입니다. 청소년들이고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수입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세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돈 좀 제대로 지급하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비용을 따지는지 잘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딴 거 뭐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1차 산업혁명 때는 기계와 노동력이 싸우고 그리고 그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2차 산업혁명에는 전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대접을 좀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교육도 그렇게 시킨 거 아닙니까?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 들어오면서는 전부 다 컴퓨터 다루게 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제대로 된 지식들, 그래서 철학과 같은 거 폐지하고 돈 안 되는 학과들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의 가치가 전부 다 소멸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놀 수 있을 거예요. 네. 일은 기계한테 좀 맡겨놓고 그런 거 힘든 일은 기계가 좀 하라 그러고 대신에 재미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노는 거. 근데 노는 게 과연 이게 일하고 노는 거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까요?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돈 받고 하는 건 다 일이에요. 돈 받으면 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등산 가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 제가 이승엽 선수한테 나는 일요일 날 취미로 저 사회인 야구 한다 그랬더니 이승엽 선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형 왜 쉬는 날 야구를 하세요? 그래요. 자기는 쉬는 날 딴 거 하고 싶겠지. 근데 우리는 이거 돈 받고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지. 조기 축구 하는 사람들 아침에 회사 가기는 그렇게 힘든데 남편들 보면 희한하죠. 막 눈 번쩍번쩍 떠서 나가죠. 그죠? 그런 거 보면 돈 받고 하는 건 거의 노동이에요. 일요일 날 만약에 산에 저기 무등산 같은데 3만 원 줄 테니 올라갔다 와라. 너무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 안 받고 올라가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방송국에도 가면 방청객 그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뜨개질 하시면서 소리 지르는 분도 계세요. 정말로 이렇게 우 연예인 누가 나와도 싫어. 뭐 힘드니까 일이니까. 그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만약에 돈 받고 오셨으면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이 계단에 앉아 있으면 욕이 절로 나올 거예요. 이러면 5천 원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 원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욕이 절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자발적으로 와서 계단이라도 좋으니까 앉게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별로 불만이 없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고 하면 지금 여기 이 전체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 스태프들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마 이렇게 놀이처럼 사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즐거운 상태를 우리가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알파고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파고 좀 안 됐다. 저 응원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이겨도 뭐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먹을 사람이 있나? 그죠? 지금 알파고 이제 은퇴했죠? 은퇴식 할 것도 없고 뭐 집에 가서 울 사람도 없고. 근데 사람이 사는 거는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거창한 거 이런 걸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요즘 진심으로 존경해요. 저는 그런 게 최고의 가치인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사람들의 환호 이런 걸로 사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수 받고 막 이러면 이런 걸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못 살아요, 절대로. 거의 사막에 조난당한 유명한 생수회사 사장같이 사는 거예요. 집에 금은 있는데 먹을 쌀은 없는.
야, 금 팔아서 쌀 먹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쌀로 바꿀 생각조차 못하는, 배고프면 금 핥는 그런 인간으로 산 것 같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찢고 볶고 살고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누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인간을 죽이느니 살리느니 뭐 가자 그걸 참았냐 뭐 다 때려치워라 내가 돈 벌게 뭐 이런 얘기하는 걸로 사람 사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람 사는 거죠. 꼭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더라도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간의 가치, 인간의 다양성 이런 거 인정해 주는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다양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다양성을 지금 교육도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잘 모르지만 애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로 곤란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 애들 다양하게 좀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대입 수능 시험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영어는 없앱시다. 없앱시다. 지금 박수를 치면서도 뭐가 불안하죠. 어른들이 더 이래도 되나 가만히 박수를 치긴 치는데 이거 보자 그만두는 척하고 우리 애는 시킬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라 그러면 잘 안 믿으니까 진짜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신뢰가 되죠.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일주일에 수백 시간을 고생하는 것 같다. 그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어떤 애가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동네에 이렇게 있었더니 아침에 가면서 이렇게 아저씨 왜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마라 그러면 지금 당장 가방을 내려놓고 가지 마라. 미래의 희망이고 X라리고 아무 소용없다. 야 네가 지금 힘든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더니 걔가 순진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저씨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 그러면 가라. 그럼 가라. 그랬더니 가기 싫다니까요. 그럼 가지 마라.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저한테 진짜 뭐라 그랬냐 하면 아저씨 진짜 고마워요. 그래서 뭐가 고마운데 그 걔는 무뚝뚝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저씨 그때 고마웠어요. 그래서 뭐 고마운데 내가 가기 싫다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랬던 사람이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그래?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돈도 안 드는 거 마음껏 해줄게. 됐어요. 그리고 또 가요. 제 친구 대기업에 다니는데 전화 와서 새벽에 술 먹고 전화 와서 야 제동아 회사 그만두고 싶다. 그만둬라. 그랬더니 걔가 막 울어요. 고맙다. 뭐가? 네가 처음이다. 다 가족은 어떡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빛이 보일 거고 그런데 그만둬라. 그런 사람이 네가 처음이다. 아니 그만둬라. 야 네가 죽겠다는데 그만둬라. 그랬더니 석 달 후에 또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제동아 왜? 그만두고 싶다. 아직 안 그만뒀냐? 그만둬도 된다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라. 그만둬라. 걔 아직 다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런 마음 인정받으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6차 산업혁명, 7차 산업혁명이 와도 인간의 마음을 알아주면 이거 진짜 손발 오그라드는 소리고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거면 충분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충분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혁명 시대를 버텨온 건 어쨌든 이 대혁명의 시기를 다 버텨온 건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거 하나 알아주는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 게임할 때 그만두게 만들고 싶으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가세요. 그 옆에 가서 계속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냐? 나도 하고 싶다. 가르쳐 주라. 그리고 하세요 같이. 그러다가 이거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아이는 일주일 안에 적어도 그 게임은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그 또래의 아이는 절대로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진짜 좀 생각을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조금 더 놀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잘만 넘어가면 괜찮은 시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청년 시대는 특별 재난 세대니까 특별 재난 세대죠. 왜냐하면 인구도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딱 지금 이때 지금 진출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년 정도 더 지나면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넘어가서 이제 구직하는 사람들보다 구인하는 쪽이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일본처럼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특별 재난 세대인 지금의 청년들, 그러니까 앞선 세대보다 못 살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세대고, 진짜 미안하지만,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세대보다 안 좋은 시대에 있는 거의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재난구역 선포하듯이 특별 재난 세대에게는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전 사회가 힘을 합쳐서 청년들을 도우는 게 아니고 40 넘은 기성세대들은 우리 적폐청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적폐청산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싸놓은 똥은 우리가 치우고 가는 겁니다. 얘들이 치우게 만들지 말고 청년들 도울 자격은 없지만 기성세대가 싸놓은 똥은 기성세대가 치우고 갑시다. 그러니까 내 변기물은 내가 내려주고 가야 그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화장실 깨끗하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얘기 3분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길을 터줘야 됩니다. 40대 이하의 국회의원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3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시의원, 도의원 정도는 국회의원이 부르면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부르면 쫓아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그 마을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정도는 거기에 청년들이 정착하게 하고 그 어르신들하고 융화돼서 장년층의 지혜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지역의 풀뿌리 정치에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건 청년 실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세대 교체 좀 시켜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세대 전체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지혜를 잘 습득하고 그 어르신들이 지혜를 알려주되 현실 정치에서는 최소한 20, 30대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해줘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금의 현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일선에서는 공부를 하고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의 대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일까요? 생산수단을 거기에서 나온 부를 로봇이 만들어낸 부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 공동의 자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살아나가는 시대에 있어서 그 부를 배분할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기본소득이고요. 네.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여러분 노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류의 문화를 모두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동굴의 벽화 이런 거 사냥하러 모두 나갈 때 난 나가기 싫은데 나 오늘 좀 놀고 싶은데 빠져 있어야지 숨어야지. 그래서 걔들이 전부 다 벽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가치가 다
다시 부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다원성, 인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때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 인공지능 나와서 저처럼 얘기하면 저보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확하게 얘기하겠지. 저는 첫 번째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간도 잘 못 맞추고. 그래도 한번 이 순간이 훨씬 재밌을걸요? 재밌을걸 아마? 재밌을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걸 찾아내자. 사실 크게 찾을 거 없어요. 우리가 잃은 것만 복원시켜 놓으면 되지. 엄마 대체 못합니다. 아빠 대체 못하지. 그런데 꼭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절에 갔더니 너 누구냐? 그래서 연예인입니다. 그랬더니 네 직업 말고, 김재동입니다. 네 이름 말고, 우리 엄마 아들입니다. 성질이 나서. 관계 말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네가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스님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시비하지 말고. 그래서 방법이 없죠. 근데 그런 자기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방송국 PD가 아니어도, 내가 카메라 감독님이 아니어도, 내가 남자가 아니어도, 내가 여자가 아니어도, 내가 20대가 아니어도, 내가 60대가 아니어도, 내가 이 사람 아빠가 아니어도, 내가 이 사람 엄마가 아니어도,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100일 된 애들 보세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게다가 이것들을 웃기기까지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지 마음대로 하면서도, 심지어 똥을 싸도, 심지어 오줌을 싸도.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원형 아닙니까? 모두 다 똥 싸자 오줌 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아는 깊은, 이걸 확인시켜주는 사람은 아마 어떤 것도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무리 무슨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뭐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물어봐도 3시 50분입니다. 인공지능 벌써 우리 집에도 있어요. 밥 다 돼가?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다가 조금 있으면 본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인공지능이지. 근데 그게 함께 사는 사람의 온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밥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이 밥 먹는 즐거움 이런 거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산업혁명은 일어날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만 4차 산업혁명 너무 지금 일찍 이렇게 가지, 무슨 뭐 사이언스, 네이처지 이런 데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사는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이 정치권에,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 변화하는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 구성원으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로 지금 이제 보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원, 도의원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20, 30대 청년들에게 사실 전국적으로 지역 풀뿌리 정치 단위에서는 청년들이 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르면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도 봤죠? 국회의원 옮기면 우르르 그게 아니고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르면 째깍 월급 주니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잘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분 지났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제가 지금 2가지 얘기했죠? 기억 안 나시죠? 네. 3번째는요. 편집 잘해서 알아서 내세요. 그런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상황에서 나오는 다양성입니다. 사투리로 예를 들어서 짧게 설명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어라는 말 생긴 지 오래됐죠. 그거 조져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표준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쓰면 그게 내가 표준어지. 우리 엄마가 쓴 말을 내가 쓰면
북서울에 가면 그 말 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표준이 아닌 거지. 그냥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적어도 지역 9시 뉴스 정도는 저는 지역 사투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지역 가면 그 지역 사투리로 인사말하고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그런 다양성을 말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 사투리 보세요. 하영하영, 감수광, 혼조업소에 전부 다 이형이 많습니다. 파도가 많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소리에 잘 굴러가는 소리들을 썼습니다. 바퀴 소리들, 굴러가는 거. 경상도 사투리 보세요. 카드나 캔나 와이카노 치아라 비키라 찌랄빙 하고 있네 그럽니다. 전부 다 귀에 팍팍 꽂힙니다. 이 산맥이 높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귀에 까랑까랑 꽂히는 소리를 씁니다. 이렇게. 전라도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언어학자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인공지능도 그 시기의 정치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밝힐 수가 없는데 뭐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알파고가 바둑은 떠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듯이 흉내는 내겠지만 그래서 연대나 유대감은 없듯이 이런 연대나 유대만 있으면 앞으로 100차 산업혁명이 와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이 개별적이라는 것에 바탕을 둔 연대와 유대. 너와 나는 같아야 된다가 아니고 야 너는 그렇구나. 아이 나는 이렇구나. 이 개별성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우리 헌법 10조처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 각 개인.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민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개별적인데 그런데 헌법 전문에 보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율이 서 있는 상태에서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하는 게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그게 그대로 하면 막 100차 산업혁명도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노동과 일이 분리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이 노동에 찌들리지는 않되 놀이 삼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힘든 일은 4차 산업혁명의 기계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도와주고 다만 청년들이 정치 일선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의 공통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기성세대는 자기가 쌓아놓은 똥을 열심히 치우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그런 방향인 것이죠. 그게 전라도의 거식입니다. 그게 전라도의 거식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의 미래가 거시기 할지 아니면 거시기 할지는 거기 달려있는 겁니다. 거시기에 달려있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에게 아따 날씨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를 가지고 와야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 아들이어야 우산을 들고 오지. 아따 이제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갖다 놔야 그러면 우산을 들고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 거죠. 청년들이 정치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청년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성세대들이 길을 열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물러나서 뒷방에 앉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길이라고 그래야 청년 세대가 앞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체제를 만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성주 같은 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오는 1대1로와 연결해서 평화열차를 통과하게 만들고
휴전선에서 적어도 남북한 주민들이 왕래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치적 통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외국인들만이라도 여권을 보여주면 남북한 왕래 열차를 탈 수 있게 해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외국인들이 많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 땅에 지금 산업화 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박정희 씨의 공이 아니고 박근혜 씨의 공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냈던 어르신들에게 그 공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산업화의 공은 그 둘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민주화의 공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냈던 우리 형들과 누나들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짱떨 들고 거리로 나갔던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각각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각각의 사람들이 탱크 넥타이로 막아서셨던 분들이 이번 정거장은 지나갑니다. 학생들 태우고 갑니다. 했던 시내버스 운전하셨던 그분들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청년의 세대는 세대적 자부심을 뭘로 가질 것이냐? 산업화도 이루어졌고 민주화도 이루어졌을 때 저는 그 답이 통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신라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민주공화국 섬나라가 아니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그런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진짜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통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완수해낸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경제공동체 내지는 경제교류와 협력을 할 때 지금 남아있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완수해놓고 남은 인력의 잉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원들, 건설기계들 북한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건설하게 하고 거기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임금 같은 거 제대로 조정해서 거기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준비하게 하고 1, 2, 3차 산업혁명에서 혜택을 받은 대기업은 대한민국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게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나아가도록 우리 애들 교육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조금 잘 좀 우리 애들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사투리는 전라도 사투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까지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하고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의 미래를 이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잘 듣다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정현정 시인의 시인데요. 비스미라는 시입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저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데가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미 다른 비스미를 바치고 있는 이여. 감사합니다.